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기술부 김범수 부장입니다. 자, 잠깐 그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한 분량은 30분 정도 되고, APT 솔루션인데 앞에 단어가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차세대라는 단어, 그리고 선제방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제 세션이 끝날 때까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조금 전에 나왔었던 뭐 아루바라든지 포스카우트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차세대 방화벽과 연계를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화하는 APT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선제 방어를 해서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두에 이걸 준비했어요.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지난주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참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같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년에 7가지 사이버 공격이 어떤 게 일어날지에 대한 전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봤을 때 이제 12개의 벤더, 국내외 벤더와 키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맞춤형 표적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공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또한 랜섬웨어가 더 많이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대규모 악성 코드 감염 기법이 지능화되면서 기존 보안 솔루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렵게 만들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모바일 금융을 통한 위협이 증가되면서 좀비화된 IoT 기기까지 발생할 거다. 이 말은 전반적으로 기업, 공공 그리고 IoT까지 모든 곳이 IT 인프라를 쓴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내년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한번 이런 공격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사용자들은 이제 보안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악의적으로 이상한 사이트를 들어가는 형태는 굉장히 적어졌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공격들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는 이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 메일이 요즘은 이제 온라인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그 시점과 비슷하게 스팸 메일이 들어옵니다. 메일 주소가 아마존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존이라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얻어낸 게 뭔지를. 그러면 그 파일 안에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실제 이제 풀어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엑셀 파일이 보이면서 백그라운드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뉴스 기사를 보기 위해서 뉴스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치가 뭐 어떻게 되는지, 청문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뉴스를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뉴스 사이트에 배너 사이트가 있어요. 이 배너 사이트에는 이 뉴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배너 사이트에 이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사이트에는 백그라운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플래시 형태로 배너가 계속 돌면서 그 안에는 랜섬웨어가 랜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실제 저 악성 코드를 이제 뉴스 배너에 심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아이프레임이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 랜섬웨어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 익스플로이트 사이트가 재미나게도 마이너스 형태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이 띄어지지만 사용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나는 이제 뉴스가 다 끝난 다음에 뉴스 종료하는 순간 PC가 뭐 암호화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공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공격에 대한 유포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일어났었던 이러한 APT 공격 대표적인 랜섬웨어 현황을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스레드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한 해 동안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올 3월까지는 크립토월이라는 랜섬웨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3월 이후 락키와 케르베르라는 랜섬웨어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발생을 해서 저희 차세대 방화벽과 같이
보안 플랫폼으로 막으면 또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를 하면 저희가 또 다시 막고 막으면 또 진화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화되는 형태를 좀 볼 수 있고요. 크립토 XX 이런 이제 랜섬웨어들이 발생을 해서 올 한 해 뭐 크립토월인 40% 제일 많이 발생한 경우에 한 700만 건의 감염 시도가 있었고 그 피해액이 한 200억, 하나로 200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했다. 이런 굉장히 경각심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악성 코드를 샌드박스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1년 동안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오토포커스라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트렌드가 있냐라는 걸 보면 먼저 키워드로 크립토월을 넣습니다. 크립토월을 넣어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했더니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많은 피해를 발생을 했고 이렇던 크립토월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발생을 했는데 IT 인더스트리 쪽에서 한 3천여 건의 변종 파일을 통해 3만여 건의 감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교두보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랜섬웨어가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다음 이제 5월달을 들어서면서 라키 랜섬웨어로 이제 선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키 랜섬웨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좀 의미심장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들어온 세션이 2,10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30만 건 얼마 안 됐었던 그 감염 수치가 갑자기 2천만 건 이상으로 넓어진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를 봤더니 메일을 통해서 유포가 됐고 더 이상 타겟 인더스트리는 하나의 IT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그 다음에 가정까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고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변종이 약 한 2만여 건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와 이제 더불어 이제 최근에는 케르베르라는 랜섬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케르베르 랜섬웨어는 사용자가 랜섬웨어 에저 서비스처럼 변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크넷이나 이런 그 블랙 마켓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이제 랜섬웨어 코드를 사면 텍스트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꾼 다음에 TTS라는 그 옵션을 주면은 텍스트 투 스피치로 이제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화해서 퍼뜨리는데 여기 이런 그 변종 랜섬웨어라 보니까 샘플 개수가 한 6만 8천 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종 파일들이 발생을 하고 타겟화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인더스트리로 퍼쳐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키와 케르베르라는 이 두 가지 랜섬웨어가 주축을 이루면서 이제 IT 기반의 그 자산들을 감염시키는 형태로 APT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황으로는 제가 크립토 XXX라는 걸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 크립토 XXX는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올해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제 뽐뿌라는 그 게시판 사이트를 통해 많이 퍼졌었던 그 랜섬웨어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 초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에는 6월 달에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하게는 5월 달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이 발생하던 거를 누군가 한글화를 조금 시킨 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이제 반입을 했었던 이런 형태고 이 랜섬웨어의 특징은 웹 브라우저와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를 통해서 배포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올해 발생을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년에 발생 가능한 7가지 이제 공격 예상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제 방어를 해야 되는 이 APT 공격에 대한 도전 과제가 뭔지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탐지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지 범위가 웹을 통해서 탐지 공격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메일로 바뀌기 시작을 했었고요. 메일로 들어오던 게 어느 순간 SSL 암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이제 막으면 그걸 우회하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SL로 암호화가 되거나 포트를 호핑해서 나은 스탠다드 포트를 통해서 관리되지 않는 단말을 통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아마 동일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응 범위가 탐지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파일 형태든 커맨드 앤 컨트롤과 접속하든 아니면 그런 유도하는 게이트웨이나 랜딩 URL을 막는, 이런 게 자동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이렇게 그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 APT에 대한 차단에 대한 도전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 방어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APT 공격에 대해서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Saa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파일 공유하는데 묻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엔드포인트 PC에 누군가 USB에 감염시킨 걸 던져놨다가 그거를 PC에 꼽는 순간 걸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벡터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각 구간별로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네트워크, 오버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APT 공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왼쪽 이제 트랙에서는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상화에 대해서 공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차단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트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USB로 실행되는 실행 파일 자체를 아예 블럭 시킨다거나 엔드포인트 단에서 차단하는 이 세 가지 벡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나 애플 사스와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해 APT 공격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에 대한 유입 경로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해서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트에 대한 경로 자체를 줄이게 되고요.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만 허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유입 경로를 줄이고,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의 실행 파일이 실행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USB에서 실행을 막는다거나 윈도우 밑에 템포러리 디렉토리 밑에 EXE 파일이 실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유입 경로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용으로 꼭 써야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사용은 하되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캐닝을 해서 검사를 해서 빨리 알려진 파일에 대한 차단을 하게 되는 건데, 알려져 있는 위협이라고 하면 벌써 패턴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패턴 매칭을 해서 블럭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단에서 스트림 형태로 지나가는 거를 캡처해서 포워딩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빠르게 패턴을 만들어 알려진 형태의 위협 패턴을 만들어서 막거나, 엔드포인트에서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 실행될 때 그 해시값을 빠르게 널리언지 아닌지 비교를 하고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알려진 패턴을 만들어서 막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만들 수 있다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든 엔드포인트에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일어날 때 빠르게 이제 분석을 해서 반복 수행을 하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게 자동으로 반복 수행해 나가는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이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했던 1, 2, 3단계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격의 유입 경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 네트워크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지나가는 트래픽이 8080인데 이게 웹인지 44443인데 이게 SSL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점차 없애고, 그러한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점차 없앤 후에 차단을 시키고,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연동이 되지,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으로 필요 없는 사용자 아니면 좀 위험한 부서에 대해서 제어한다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예를 들어서 프린트 머신이라든지 공유 폴더 서버라든지 이런 서버에 대해서 이제 보안 정책을 제어해서 유입 경로 자체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고요. 사용자 엔드포인트나 PC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엔드포인트 영역의 보안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특정 디렉토리나 아니면 회사에서 금지되어 있는
실행 파일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 정책을 스트릭트하게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유입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게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려진 위협을 차단하는 겁니다. 누군가 밖에서 벌써 랜섬웨어나 아니면 어떤 어택이 걸려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PC 단말에서 아웃바운드로 접속하는 CNC 통신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락키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자바스크립트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스크립트 자체가 악성 코드는 아니고요. 걔가 익스플로이 킷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하게 돼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그 파일을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걔가 시도하는 그 CNC 서버를 차단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알려져 있는 익스플로이 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스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스캐닝을 해서 차단을 한다거나 저희의 그 엔드포인트 솔루션은 PC에 갖고 있는 실행 파일들을 먼저 해시값으로 만들고 얘를 멀웨어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이 실행하면 그 파일에 대해서 알려진 악성 코드와 분석을 한다거나 그 실행 파일이 실행할 때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서를 건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차단하는 이런 형태로 알려진 위험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기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위 기반 분석을 위해서 와일드파이어라는 행위 기반 분석 서비스가 있고요. 이게 그 아마존에 올라가 있는 이제 퍼블릭 그 와일드파이어라는 행위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고 그 안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위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위협에 대한 URL이나 CNC에 대한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자동으로 배포해서 차단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형태는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하거나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 와일드파이어라는 그 행위 분석 솔루션이 최상단의 클라우드에서 누군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배포하는 형태를 해주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거나 엔드포인트에서 누군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 그 패턴을 가지고 전사에 다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꾸미는 데이터를 통해서 감염이 유도할 때, 감염이 될 때 백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실행 파일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 내려올 때 그리고 누군가와 행여나 걸려서 들어온 사용자가 아웃바운드로 접속을 할 때 그 사이에 군데군데에 그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마다 블럭을 시키는 형태로 APT에 대한 선제 방어를 일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멀리시어스 URL, vulnerability exploit 킷에 대한 패턴들, CNC 통신,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탈취 자체에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선제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엔드포인트는 트랩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프로세서와 파일들이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사하게 되고 클라우드와 연동을 통해 특정 파일이 실행될 때가 바이러스 멀웨어로 탐지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이제 검사하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가지고 실제 방어하는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아키텍처를 보면 네트워크 관점의 차세대 보안 플랫폼은 기존 방화벽과 동일한데 데이터베이스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프리벤션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UR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와일드파이어라는 샌드박스 데이터베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행 파일이라든지 다큐멘트 파일을 외부에 있는 웹서버, 메일 서버, 뭐 파일 서버로 발송을 하거나 이제 송수신을 할 때 그 파일에 대해서 패턴 업데이트를 통해 빠른 형태로 블럭을 시키거나 새로운 신규 파일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와일드파이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통해 서밋을 하고요. 얘네가 실제 파일을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봐서 네트워크 행위가 있거나 호스트가 어떤 뭐 프로세서를 만들고 암호화시킨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패턴들을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 DNS, CNC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방화벽으로 다시 그 업데이트 시키게 되는 거죠. 요 일련의 과정이 한 5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안에 패턴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블럭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네트워크단에서 블럭을 시킬 때는 해시 파일로 하면 파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시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요. 단순 파일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걔가 그 악성 코드가 일어나는 시그니처 자체를 만들어내요.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저희가 뭐 윈32 룸브라는 바이러스 패턴 한 개 만들면 이 패턴 하나가 해시값 바뀌는 것들은 다 잡아내게 되거든요. 이 파일 한 개로 차단할 수 있는 바이러스 파일이 한 33만 종을 차단을 했었어요. 그 뭐냐면 아까 이제 캐르베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악성 코드를 다크넷에 팔면 해시값 몇 개 바꾸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시그니처 기반 장비라면은 그렇게 해시값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배포 속도는 와일드파이어인 샌드박스로 행위 분석한 경우는 5분 정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URL은 30분 단위로 이 두 가지의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의 스레드에 대해서는 데일리와 위클리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위 분석하는 경우에는 매 5분마다 한 120가지 정도의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를 생성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만여 대의 장비에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어차피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DNS 시그니처는 150여 가지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APT 공격으로 누군가 딜리버리를 할 때 DNS 룩업하는 단계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포트 변경했거나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에 디파인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분석하는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멀리시어스 URL이라고 하면 URL 필터에서 블럭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딜리버리 단계에서 블럭을 시키거나 이거를 딜리버리 된 다음에 아까 그 CNN에 예를 든 것처럼 그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서 랜딩 페이지를 익스플로이트로 내려받을 때 자르 파일이라든지 익스플로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IPS 시그니처나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로 이제 블럭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지원이 되면서 혹시 걸려왔을 때는 CNC 통신할 때 CNC는 DNS URL이 있을 거니까 그런 패턴을 통해 블럭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는 이제 IPS 패턴을 통해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신규 파일이 내려받게 되면 얘를 분석을 하고 5분 안에 이제 그 결과를 DNS URL 안티바이러스 시그니처로 업데이트를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방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제 방어가 가능한 APT 솔루션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진단 사례는 저희가 이제 장비를 앞에 차세대 방화벽 왜 써야 되냐, 뭐 SLR 얘기를 했었는데 실 네트워크에 보안 장비가 다 있으면 보안 장비 제일 마지막에 백본이나 이제 업링크 쪽에 미러를 받아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간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장비에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네이블 시켜서 얘가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하게 되고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와 IPS, CNC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는 와일드파이어인 샌드박스 분석을 하고 URL에 대해서 CNC 룩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나라와 통신을 했는지 어떤 파일 타입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그 보안 솔루션은 100을 할 수는 없어요. 90% 정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에서 뭐 99%까지 보안을 하는 건데 저희는 다이나믹 블럭 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타 장비에서 나온 소스를 저희가 긁어와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키사에서 IP 리스트를 받았다. 그걸 연동해서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금융권이면 아이색에서 받았다. 거기 있는 정보를 보아서 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알려진 형태는 이제 파일 타입으로 지나가는 HTTP 프로토콜이나 메일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스캐닝을 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와일드파이어 패턴을 업데이트해서 블럭을 시키는 이러한 스캐닝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어택에 대해서는
위험도별로 이제 스캐닝을 해서 이제 블럭을 시키는 이런 패턴을 할 수가 있고, CNC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위험도별로 이제 리셋으로 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 기존의 취약점들을 계속 이제 우회를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랜섬웨어들이. 그래서 어떤 패턴들을 추가로 갖고 있냐면, 메일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은 뭐 .hta 이런 파일이 SMTP 메일을 통해 들어갈 때 이걸 탐지해서 아예 블럭을 시켜라. 아니면 집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 집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 안에 자바스크립트와 또는 HTA 형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거를 블럭을 시켜라. 외부로 통해서 나오는데 MS 다큐먼트 안에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패턴을 차단해라. 이런 정책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변종을 되는 걸 좀 더 러프하지만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랜섬웨어에 대한 선제 방어를 가능하고요. 샌드박스로 행위 분석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퍼블릭에 있는 라이센스만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밖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WF500이라는 로컬 샌드박스 장비가 있어요. 그쪽으로 파일을 이제 보내서 분석하는 이러한 양단의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RL에 대해서 멀리시어스한 URL이나 피싱 URL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이제 다이나믹 DNS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컨티뉴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솔루션에서 하는 거 말고 이제 타 솔루션과 연계도 할 수 있는데, 뭐 스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을 링크를 걸면은 거기에 있는 텍스트 중에 IP 부분 또는 URL 부분들을 저희가 뭐 최소 5분 단위로 해서 긁어오게 돼요. 5분 단위로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있으면 긁어와서 블럭을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실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CNC와 누가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고, 익스플로이트 통과했었던 그런 사용자들을 찾아내면서 이런 사용자들을 이제 점차 제거를 하면 이제 선제 방어가 가능한 APT 이제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했었던 세션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기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부스 앞에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서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좀 대응을 해드리는, 제가 오늘 오픈 못하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